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26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죠. 오늘 아침에도 발표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지금 40%대 초반 또는 중반에서 강보합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리얼미터 41.2%, 그래서 0.1%포인트가 일주일 사이에 또 올랐고, 부정평가가 56.6% 나왔는데, 이것이 지난주에 비해서는 0.2%포인트 내린 것인데, 특이할 만한 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7월 첫 주에 57.0%를 기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반년 만에,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6개월 만에 확 떨어져서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긍정평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평가가 상승하고 부정평가가 하락을 하니 어느 지점에 이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겠죠. 긍정평가가 더 많아지는. 그리고 그 시점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얻었던 득표율 48.5%, 그 정도 그 국정운영 긍정평가를 얻을 점이 되면은 서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자,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상당히 이런 시일 내에 그런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현재는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윤석열 정부 초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은 문재인 전 정권 때문이기도 하죠. 일종의 여러 가지 이 국정운영 방해, 가령 쉽게 기억나는 것이 이 청와대를 나와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을 만드는 데 대해서 예산 배정을 안 해줬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 지금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것이 알박기입니다. 알박기 인사. 문재인 정권 말기에 집중적으로 임기가 있는 공기관에 대해서 알박기 인사를 했죠. 자, 그 폐해가 지금 윤석열 정부 7개월이 됐는데 지금 거의 그대로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는 일면 톱과 3면 기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이 공공기관의 임원 86%가 여전히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다. 자, 새 정부 출범한 지 7개월이 됐는데 공공기관은 이 정부 정책을 보좌를 하고 여러 가지 정권과 호흡을 맞춰서 가야 되는 공공기관들이죠. 자, 그런데 86%가 그 간부들이 문재인 정권 때 임명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다. 자, 국정운영이 상당히 어렵겠죠.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 지지율이 이 정도까지 오른 것도 상당한 성과라고 봅니다. 새 정부 출범 7개월 됐는데 공공기관 전체 임원 3,08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080명 중에서 2,655명, 10명 중에 8명, 9명이 전 정부 때 임명을 했다. 공공기관 350곳 중에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임원은 달랑 10%, 10명 중에 1명. 나머지 이제 공식이 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은 350개 공공기관 임원 중에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전체 3,080명의 86.2%인 2,655명.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임명된 임원은 10.2% 313명. 그 다음에 3.6% 112자리는 공석. 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임명된 임원이 10.2%에 불과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이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엇박자를 내거나 또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인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여러 사람들을 그동안 한 자리 해주지 못했던, 아니면은 해줬지만 또 해줘야 되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여기에 막 갖다 배치를 하다 보니까는 전문성 같은 거는 고려를 할 겨를이 없었죠. 그냥 국회의원 보좌관,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다든가, 문재인 캠프에 있었다든가, 청와대에 있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다시 배치를 하다 보니 전문성을 따져서는 배치를 못하죠. 그래서 아무나
걸리는 대로 막 갖다 놓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 공공기관에 전문성이 없는 민주당 계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령 전문성 없는 거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낸 경찰 공무원입니다. 경찰 공무원이 석탄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 석탄공사 사장입니다. 지금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말기에 알박기로 임명된 나희성 코레일 사장은 전 정부가 추진하려던 남북철도 연결 전문가입니다. 문재인이 추진하려던 남북철도 연결 전문가인데 지금은 그런 기류가 아니죠. 그런 기류가 아닌데 이 사람이 여전히 지금 남북 상황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 코레일 사장으로 딱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상당히 이 남북 그 철도 연결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다른 것 모든 것과 대북 정책과 연결이 되는데 철도 연결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코레일 사장으로 딱 앉아 있는 거죠. 자,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기환 마사 회장은 대선 직전 올해 2월에 임명이 됐습니다.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 한 달 남겨두고 새로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3년 임기제 딱 갖다 꽂아놨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3년 임기를 채우면 윤석열 정부 5년 중에 절반 이상을 함께 가야 됩니다. 공항공사, 그러니까 공항정책이나 마사회장 이런 사람들이 이 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까지 이 사람들이 그 기관장으로 앉아 있는 거죠. 3면에서도 문재인 정부 알박기 기관장들, 윤석열 정부와 엇박자, 일부는 경영 낙제점, 경영이 뭐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있고, 전문가라도 문재인 정부 때 성향에 맞는 그런 정책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거죠. 코레일 사장, 코레일이나 석탄공사, 마사회, 여기는 경영이 낙제점을 받았다. 이 경영평가를 하죠, 공공기관은. 기관장부터 임원까지 공기관마다 문의 사람들, 문재인의 사람들. 이달 중순 350급 공공기관 임원은 이달 중순 기준으로 2,655명, 기관장 298, 상임이사 감사 411, 비상임이사 감사 1,946. 이들은 각 분야 공공기관 곳곳에 포진을 하고 있는데 이 상당수가 청와대 또는 민주당 출신, 해당 공공기관과 관련한 전문성이 없는 보온, 코드 인사. 그래서 국민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알박기 인사들이 새 정부 정책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 그런 이 부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드린 거는 기관장부터 임원까지죠. 임원까지 86%가 문재인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데리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리고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임원들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3년 또는 2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 데리고 간 사람들이 그대로 또 차지를 하고 있죠. 그 한 중간 간부 정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숫자는 뭐 2,655명 뭐 이렇게 임명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또 데리고 간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문재인 색채가 덮어버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공공기관뿐이 아니고 이 연봉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금융권 공공기관도 있어. 금융권 공공기관. 여기도 야권 인사들이 알박기로 대거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출신이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로 지금 선임이 돼서 그에게 연봉을 받고 있는 자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정리하는 방법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고 임기를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 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강제로 뭐 쳐내거나 어떤 약점을 잡아서 흔들거나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많이 썼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방법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를 위해서죠. 본인이 지금 대통령과 국정 운영 그 기조가 다르다고 본인이 다 알 텐데 그 국정 기조가 맞는 사람이 가야지 좀 나라를 더 발전시키겠죠. 일을 할 수 있게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물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좀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바꿔서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이렇게 좀 맞추는 그런 방안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오늘 사회면에서 이런 기사, 어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야당이 이재명 수사검사,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 16명 이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공격하라. 그러니까 네티즌, 친 이재명 네티즌들이 이 검사들을 공격하라. 좌표 찍기 아니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 사진을 공개를 하고, 이 보면은 이쪽 사진입니다. 이 마치 조직도처럼 되어 있는데, 16명 검사, 이재명 수사 검사 각 부서마다 있는 16명 사진을 쭉 배열을 해놓고, 마치 어떤 뭐 조직폭력배들, 조폭들, 조직도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리고 그 밑에, 검사 이름 밑에 지금 맡고 있는 사건들, 뭐 성남FC, 대장동 쭉쭉 해놨습니다. 마치 족폭들이 어떤 뭐 역할 분담으로 해서 뭐 행동대장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일부러 그런 뉘앙스를 주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민주당 전국 그 지역위원회에 다 뿌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 사진과 이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서 이 전국위원회에 전달하고 있고, 야권 내에서조차 열성 지지자들이 검사들에게 항의하라고 당이 사실상 좌표를 찍어준 것 아니냐.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1차고 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이 이 지역위원회에 보낸 웹 플러스 대자보죠. 웹 자보의 제목은 이겁니다.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8개부, 가로 열고 검사 60명, 이런 제목으로 일단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실은 웹자보를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 사람이 딱 축으로 되어 있는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성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이 세 명의 사진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 이름, 그리고 아래 어떤 혐의를 수사를 하는지 그것까지 쭉 적어놨습니다. 이름 밑에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장동 위례개발사업 수사,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수사, 이자재, 그러니까 이재명 아들이죠. 불법 도박 수사, 법인카드 유용 수사, 성남FC 수사, 이 수사 담당 의혹 수사를 쭉 교체를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보면은 정말 이재명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가 있구나, 죄를 저질렀구나. 8개 부서에서 60명의 검사가 매달려야 될 정도로 많은 죄가 있구나.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 웹자보가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 게시가 되니까 막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정치 검사를 응징하자. 검찰 해체 입법하라. 자, 이 노래던 바죠. 민주당이 노래던 바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만들라고 그랬는지 이 사진이 또 검사들 사진이 다른 사람 사진을 잘못 실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논란이 있지만은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 16명만 공개했지만 필요하다면은 150명 모두라도 알리겠다. 왜 또 150명이냐? 이재명 수사하는 검사가 60명, 문재인 수사하는 검사가 90명이다.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150명의 검사가 달려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전체 우리나라 검사가 2천 몇백 명 되는데 그중에서 150명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만큼 수사를 할 게 많다. 이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뭔가 털기를 위해서 총동원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웹자보에 보면은 서울중앙지검장 윤사단 이렇게 도장을 확 찍었습니다. 윤석열 사단. 그리고 검사들마다 윤석열 사단. 그래서 마치 어떤 범죄 조직의 명단을 실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이재명 지키기에 나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어쨌든 이재명 전 대표는 이러면 이번 주에라도 뭔가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이 28일 날, 그러니까 모레 수요일 날, 소환을 했는데, 검찰이 소환을 했는데, 본인은 지금 그때 무슨 경청 투어, 지방 경청 투어가 있어서 못 나간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일정도 또 쫙 짜놨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도피 스케줄을 짜놨기 때문에 그 도피 스케줄대로 움직일 텐데 그 검찰이 그냥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든지 국회에 체포 동의서, 긴급 체포 동의서를 제출하든지 그 수순이 이번 주에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지금 전당대 당권 레이스 본격적으로 들어갔죠. 전당대 선거관리위원장에 유흥수 고문, 사전 국회의원 출신이죠. 박근혜 정부 때 주일 대사를 지냈던 유흥수 고문을 선관위원장으로 내정을 하고 본격적인 이 선거관리 체제에 벌써 돌입을 했습니다. 비대위가 오늘 유흥수 임명안을 의결을 할 예정이고 차기 전당대회는 내년 3월 초가 유력하다. 내년에 출범하는 지도부는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막강하다. 총선 결과 따라 윤석열 정부 후반의 명운이 좌우된다. 현재까지 공식 출마 선언을 했거나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군은 원내 권성동,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원외 한교안, 이들 중 친윤 주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권성동, 김기현, 윤상현 이 정도로 꼽히고 또 장제원 의원은 일명 김장연대, 김기현과 연대설 이런 것이 나오고 있고 나경원 전 의원은 친윤계, 유승민 전 의원은 비윤계로 각각 분류되는데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 지지도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유승민,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상대에서 1위를 하는 나경원, 이 두 사람은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한국일보는 한 세 가지 변수를 짚었습니다. 여당 전당대회 준비 속도, 윤심 내세운 주자들 합종 연행이 최대의 변수다. 어차피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는 합종 연행 안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2위 싸움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서로 단일화 이런 이야기는 계속 오가겠죠. 그래서 이 합종 연행이 최대 변수로 꼽히고 또 하나는 유승민, 나경원 출마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이 나경원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내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당대표 대세유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서서히 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2040 세대 당원들의 표심. 그리고 영남 이외 수도권 당원들의 표심입니다. 영남 그리고 50대 이상이 책임 당원의 그동안 주축이었지만 현재 78만 명 당원 중에서 2040 세대 비율이 27%에서 33%로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수도권 비율도 작년에 29.6에서 37%로 늘어나서 영남 40%와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자,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100% 당원 투표 룰을 만들고 결선 투표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 이 유승민 방지법이죠. 유승민 방지 룰이죠. 유승민이 지금 역선택이 들어가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당원들끼리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유승민이 당대표가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유승민 방지 룰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사람 중에 한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있죠. 한교안 전 대표가 다시 출마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한교안 전 대표 어제 유승민, 이준석을 겨냥해서 당을 망가뜨리는 암덩어리다. 도려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한교안 전 대표의 이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가 탄핵을 당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 그때 국무총리고 그래서 탄핵 과정을 지켜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 직무대행을 했습니다. 직무대행을 했고 그때 보수에 뭐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대권 주자로 부상을 했고 당 대표까지 맡았지만 총선에서 실패를 하는 바람에 지금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인데 다시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새겨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3년 전 이 기사입니다. 한교안, 유승민, 이준석 그냥 당 망가뜨리는 암덩어리 도려내야. 자, 그럼 한교안 전 대표의 이 기자회견을 이 신문에는 종이 신문에는 거의 실제를 다루지를 않았죠. 그래서 제한된 지면 때문에. 근데 인터넷판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승민, 이준석 같은 바른미래당 출신, 바른미래당 그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뛰쳐나갔었던 바른미래당 출신들을 겨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고 내부 총질에만 몰두하는 세력은 반드시 쳐내야 한다. 3년 전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이 저에게 천초에 한해됐다. 그때 총선을 하기 위해서 그때 보수 대통합 이야기가 나서 그때 통합을 했죠. 한교안 전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많은 리스크를 안고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한 것은 종북 좌파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우파의 대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후 저들의 행태를 보니 전혀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 당에 들어와 마치 민주당처럼 끼리끼리 집단을 만들었고 당의 정체성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선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당대표라는 사람이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선대위 업무를 거부하며 2차례나 가출을 했다. 이준석. 그리고 당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가 시작되자 윤리위를 조폭으로 폄훼했고 윤석열 당원도 징계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신군부라는 표현까지도 서슴지 않은 그들의 내부 총질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교안. 그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했던 짓거리를 또다시 시작하고 있다. 나라를 또다시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는데 편성하고 있다. 자,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기사는 한겨레 신문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일면 톱 기사. 뭔가 하면 이겁니다. 일면 톱 기사가 지금 곧 이 연말 특사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사를 하는데 내일 가기를 거쳐서 아마 모레 결정이 될 텐데 한겨레가 특사와 관련해서 이런 기사를 쓰였습니다. 50년 대 5년 기울어진 사면. 자, 보수 진영에서 그 특사 대상이 있고 진보 좌파 진영에서 특사 대상이 있는데 보수 우파 진영에서 특사되는 사람들의 자녀 형기를 다 합쳐보니까 50년이더라. 민주당 쪽 사람들은 다 합해보니까는 겨우 5년이더라. 그래서 기울어진 사면이다. 자녀 형기 면제해주는 데 대해서. 기사는 이겁니다. 윤 대통령 두 번째 특사 내일 확정. 이명박, 최경환, 원세훈 등 보수정권 시기 중범죄 9명. 사면 임박. 총형량 50년 6개월. 야권 인사 통합 명분으로 끼워넣기. 야권 인사는 끼워넣기 했다. 김경수 등 총형량 5년 8개월. 또 이런 말도 씁니다. 안에다. 이들 9명의 특사가 확정되면은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수사 및 수사 지휘에 관여한 이들 모두를 윤 대통령 손으로 다시 풀어주거나 복권시키는 셈이 된다.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은 그동안의 경과, 문재인 정권에서 저질렀던 일, 그래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특검 검사를 하다가 주임검사를 하다가 박영수 특검에 지금 대통령이 됐는지, 자, 그런 문제들은 그냥 뭐 생략이 되니까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50년 대 5년, 이 50년 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17년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14년 2개월형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 뭐 두 사람만 지금
형을 합해도 한 30년이 되는데 이것을 그 다른 사람까지 다 합쳐가지고 50년 그리고 5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성격이 다 다르죠.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사건을 같이 놓고 무슨 뭐 이 끼워넣기 이 표현도 사실상 안 맞습니다. 어쨌든 국가의 원수를 지냈고 대통령을 했던 사람과 그 드루킹 여론 조작을 했던 사람을 같이 동료를 놓고 이렇게 잣대 뭐 형량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논할 그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겨레신문 일면 기사를 보면은 이 보수 우파 진영 사람들의 혐의점은 아주 상세하게 쭉 씁니다. 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챙겨 징역 5년이 확정된 최경환, 박근혜 씨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낭대준, 이병기, 이병호 이런 식으로 쭉 혐의점을 쓰고 좌파 쪽의 특사 대상에 대해서는 거의 이 제목만 똑딱딱딱 이렇게 씁니다. 상당히 이게 좀 교묘한 그런 기사 작성법이죠. 자, 어쨌든 지금 특사가 조만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월 26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